안녕하십니까. 국방 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 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요리해봅니다. 뚝딱맨과 함께하는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입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에도 다양한 국방 소식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많은 소식 중에 5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병대가 마리논 순직자 위령탑에서 마리논 3주기 추모 행사를 거행했는데요. 행사엔 순직장병 유가족을 비롯해 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해 순직장병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서 장관은 이날 추모사에서 고 김정일 대령과 고 노동환 중령, 고 김진아 상사와 고 김세영 중사, 고 박재우 병장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모 행사가 끝나고 유가족들은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순직장병 묘역을 참배하고 유가족별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2022년도부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일정에 맞춰 입영 희망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메뉴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됐는데요. 희망자가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신청 즉시 입영할 부대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회차 접수 일정은 오늘 28일부터 30일까지며 2회차는 9월에, 3회차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후인 12월에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정은 병무청 누리집 공고 공지란에 2022년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접수 일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공군 18전투 비행단 수송대대가 비행단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교육 동영상을 자체 제작했는데요. 보행자 우선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운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통안전 수칙 6가지를 주제로 사고 사례와 모범 사례를 재치 있게 연출해 영상에 담았습니다. 친근하고 직관적인 교육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장병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더불어 수송대대는 영상을 비행단 홈페이지에 배포해 비행단의 모든 장병과 군무원이 온라인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 당시 미 육군 윌리엄 딘 소장의 구출작전에 투입됐다 전사한 고 김재현 철도기관사 유족의 자택에서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호국보훈의 불꽃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명패가 문 앞에 부착됩니다. 보훈처는 지난해 5월 김 기관사를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하고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6.25 당시 전사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동시에 국민적인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임무를 포기하고 지난 20일에 복귀했습니다.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자 속풀이에서 전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 자, 이번에는 지난 사골처럼 우려낸 깊은 뉴스, 기자들의 속풀이를 제대로 듣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인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상 초유의 코로나 귀국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번진 청해부대는 무슨 일이 있었을지 먼저 순한 맛에서 알아봅니다. 자, 일단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 파병부대인 청해부대 34진이 탑승한 문무대왕함, 어떤 임무를 맡고 있었죠? 네, 지난 2011년이죠. 아덴만 여명 작전의 신화로 유명한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되어 근처 항로를 오가는 상선들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말 만리타양까지 가서 임무를 수행하던 그렇죠. 우리 해군 장병들이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집단 감염이 이제 나타났죠.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21일 군에 따르면 청해부대는 34진 승조원 301명 가운데 271명이 넘는 인원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승조원 가운데 90% 가까이가 감염된 셈인데요. 함정이라는 제한된 공간의 특성상 단시간에 수많은 인원들이 감염된 유례가 드문 사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부대의 방역 시스템에 어떤 게 뭐 문제가 있었나? 이게 네.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함정의 근무 환경을 좀 네.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청해부대 34진은 지난 2월 8일 국내에서 출항했고 3월에 현지에 도착해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10일에서 14일 정도 해상에서 작전을 하고 근처 기항지로 들어가서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를 군수품을 싣고 장비와 함정을 재정비해서 다시 출항을 하게 되는데 네. 이번 청해부대 34진은 최근까지 최소 7번에서 8번 정도는 근처 항구에서 기항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염원에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언제 기항지 현지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유입된 건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청해부대 34진 문무대항함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1일까지 아프리카 근처 기항지에 접안했습니다. 이후 7월 2일 처음으로 감기 증상자가 나왔는데요. 일반 매체에서는 식자재라든가 군수품 속에 감염원이 묻어 있을 가능성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 전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이게 확진자가 뭐 확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이후에도 감기 환자가 속출하자 부대는 8일 뒤인 지난 7월 10일 40여 명에 대해 1차로 신속 항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를테면 PCR 검사 이걸 의뢰한 게 언제입니까? 네, 부대는 초기 감기 증상이 나타난 지 11일이 지난 7월 13일 인접국가 협조 아래 증상자 6명의 샘플로 PCR 검사를 의뢰했고 이틀 뒤 이들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6일 전원 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국 과반수의 승조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국방부 군인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욱 국방부 장관이 결국 사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34진 장병 중에서 지난 15일 6명의 장병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닷새 만입니다. 서욱 장관은 무거운 책임에 통감한다면서 장병들과 가족들의 사과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 청해부대 장병들이 귀국한 이야기는 이어서 지난 맛으로 이어갑니다. 자,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후송하겠다는 오아시스 작전, 위중한 상황임을 반영해서 사실상 신속하게 진행됐죠. 네, 지난 20일 국방부와 합참에 따르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는 아프리카 현지에 도착해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항함 승조원 301명 전원을 나눠 태우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탑승은 신속하게 이뤄졌는데요. 현지 병원에 입원한 16명을 비롯해 상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확진자가 먼저 1호기에 타고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 87명과 판정 불가 4명을 포함한 미확진자 54명 등 141명이 2호기에 올랐습니다. 이게 방역 상황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방역 상황을 한번 보면 문무대왕함에서 마지막으로 하선한 미확진자들은 방호복을 입고 침실 등 개인 생활 공간과 식당을 비롯해 사용 빈도가 높은 공영구역에 대한 1차 방역을 실시한 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청해부대원 301명의 공항 이동을 위해서는 버스 11대와 앰뷸런스 3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6시간 남짓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수송기가 도착해서 전원이 탑승할 때까지 6시간 남짓 소요가 됐습니다. 신속한 후송 작전이 가능했던 데는 외교부의 협조로 3일 만에 20여 개국으로부터 영공, 통과 승인을 받은 점이 주요했고요. 한국에서 출발할 당시 수송기에는 청해부대 34진 대신 문무대항함을 한국까지 운항할 해군 교체병력 149명과 공군 39명, 방역 의료 인력 13명 등 약 200명 규모의 특수 임무단이 탑승했습니다.
자, 문무대항함 인수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수임무단 전원이 방호복과 KF94 마스크, 보호 안경 등을 착용하고 함정 전반에 대한 방역 작업에 바로 나섰습니다. 방역 완료 구역 출입문에 방역 완료 스티커를 붙여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좀 꼼꼼함도 보였고 2차 방역 이후에는 34진 장병들이 작성한 테크노트를 활용해서 함정 시동부터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장비를 실제 작동해서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정비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신속한 인수인계를 위해 34진과 해군 교체 병력들은 사전에 화상 시스템으로 여러 차례 걸쳐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함정 인수를 마무리한 특수임무단은 9월 중순에 국내로 복귀할 수 있을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만리타양에 나가 있는 우리 해군 장병들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고 이렇게 특급 후송 작전까지도 진행이 됐습니다. 청해부대에도 사실 남모를 속사정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매운맛에서 이어갑니다. 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 파병 함정의 백신과 항체 진단 키트를 보내지 못한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한 구석이 제법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는 네. 애는 썼는데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손후 무방비 상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백신을 보면 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봄에 해외 파병 부대의 백신 접종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는 백신의 해외 수송, 접종 관리 등을 고려했을 때 파병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다. 주둔국이나 유엔이 제의할 경우 백신 접종은 가능하다였었죠. 사실 이 규정에 따라서는 또 한빛부대는 백신을 맞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부인 한빛부대는 유엔 협조로 백신을 접종했으며 아크부대는 파병을 요청한 주둔국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제공한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유엔 소속도 아니고 주둔국도 없는 청해부대는 백신 협조를 받을 나라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어떻게든 사실 이제 마음은 백신을 좀 보내면 되지 않았냐 그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렇긴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서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앞서서 말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정 청장은 비행기를 통해서 백신을 보내야 하고 유통 문제 등이 어렵다고 판단돼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군이 만약의 사태를 상정해서 청해부대 백신 공급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한 점은 아쉬운데 그렇다고 군을 매도할 상황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2월 초에 출항할 때 가져간 항체 검사 키트잖아요. 이것도 네.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요. 합참 측의 입장에서 보면요. 처음 출발할 때 당시에는 항체가 조금 신뢰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항원 키트보다 항체 키트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또 그러면 그때라도 이제 항원 검사 키트를 청해부대에 보냈으면은 또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뭐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아쉽죠. 부분이긴 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그런 지적도 하기는 하는데 보냈다면 현지 병원 도움으로 유전자 증폭 샘플을 검사하기 사흘 전에 코로나19 창궐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역시 군이 청해부대를 방치한 처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더 좋은 제품을 안 보낸 것이 안타까울 뿐인 거죠. 사실 뭐 외부에서는 첫 감기 환자가 나왔을 때 보고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일부 매체에서는 초기의 감기 증세의 환자에 대해 함정 안에서의 조치와 합참이나 보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감사를 착수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더불어 국방부는 지난 22일 서면 브리핑으로 감사 계획을 전했는데 7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 중점은 파병 준비 단계의 계획 수립과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응의 적절성 확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추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방매거진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 감염의 오명은 있지만 청해부대 장병들은 사실 험지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다가 감염됐습니다. 실수가 있었다 한들 그들을 힐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자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조다니엘 기자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우리 현역 장병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 기자, 네. 비밀수첩 어떤 내용이죠?
네,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네. 나와 부대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 현역 장병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휴가 복귀자에 대한 PCR 검사와 예방적 격리 지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장병분들이 이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 수첩, 기자가 취재 중 만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0번째 장이죠? 네, 그렇죠. 어느덧 벌써 이렇게 20번째까지 많이 달려가고 왔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비밀 수첩 20번째 장입니다. 지난 7월 2일부로 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코로나19 관련 휴가 복귀자 관리 지침이 하달됐죠. 각 군 그리고 부대별로 상이하고 애매했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왔습니다. 또 이와 함께 SNS에서 화제가 됐던 PCR 검사 시 공가 사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네. 헷갈려하는 부대들도 많고 뭐 이를테면 야전 부대에서는 근거가 어딨냐? 그렇죠. 뭐 장병들은 뭐 들어봤다. 뭐 이렇게 되니까 네.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공가 이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국방부에서 하달한 최근까지의 공문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휴가 처리 등 부대 관리 강조 지침으로 지난해 10월 하달된 지침인데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으로 민간 병원 격리,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원 휴가로 처리하고 동거 중인 가족 중 확진자 또는 보건당국 격리자, PCR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자의 경우 공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도 공가,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거나 PCR 검사를 받는 경우도 공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검사를 받을 때도 공가, 마지막으로 국내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해서 예방적 격리가 필요할 경우 지휘관 판단 아래 공가나 청원 휴가 등 추가적인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공문을 또 하달을 했는데 각 군별 특성을 고려해서 세분화됐을 뿐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국방부 지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가 복귀를 할 때 사실 예방적 격리가 진행되는 거니까 네, 그때 당시에 복귀 중에 PCR 검사를 받으면 그날이 공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해석을 한다면.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이게 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병 여러분들 모두 다. 자, 일단은 휴가를 또 복귀하는 장병들, 이래 PCR 검사와 예방적 격리 전반적으로 사실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죠? 네, 먼저 휴가 복귀자에 대한 일반 지침은 휴가 복귀 시 1차 검사를 하고 부대 내 예방적 격리 또는 관찰 1주 후 2차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격리 또는 관찰을 일주일간 진행해서 모두 14일간 예방적 격리 또는 관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격리 관찰을 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뭐 이를테면은 뭐 밖에서 PCR 검사를 받고 왔으니까 작업을 해라, 뭐 아니면 훈련에 참여해라. 이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자, 대부분의 장병들이 또 코로나19 예방 주사도 사실 맞았잖아요. 30세 미만으로 네. 해서. 그리고 또 맞고 있는 상황인데 예방 접종을 받은 장병들도 이거 똑같이 하나요? 사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장병들은 내용이 조금 다른데 휴가 복귀 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14일간 예방적 관찰이 진행이 됩니다. 격리 없이 예, 격리 없이 이제 관찰로만 네네, 하는 걸로 이를테면 이상 징후가 발현이 되면 이제 또 한 번 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자, 이게 격리든 관찰이든 휴가 복귀 후 14일 동안은 사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일반 장병과 접종 장병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똑같이 14일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하나씩 또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휴가 복귀자의 1차 PCR 검사 이거는 또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검사 방법은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듣고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은 오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받는 방법입니다. 네. 부대 복귀 전 검사 시행을 권장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렸다가 결과 확인 후 부대로 복귀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려 했는데 보건소 사정이나 지역별 검사소 운영 지침 등으로 무료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대로 복귀 후 군에서 검사를 받는 건데 소속 의무부대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군 또는 민간 검사기관으로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고 군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차 선택이고 부대가 위치한 지역 검사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 검사소에서 검사를 또 받아야 합니다. 사실 뭐 지역이나 아니면은 뭐 부대 여건상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선택을 다 못하는 장병들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런 이제 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민간 기관에서 검사 후 부대로 복귀하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드문 경우여서 일부 부대만 가능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대가 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에 이렇게 이 검사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게 말 그대로 장병 입장에서는 이제 휴가를 출발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간부들은 출발하기 전에 이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1차 검사를 받고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들어왔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1차 검사를 받고 부대로 복귀를 하면 예방적 격리 또는 관찰이 진행이 됩니다. 전국적인 유행 상황과 방문 지역, 부대 임무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되 1인 예방적 격리를 우선으로 하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집단 격리와 예방적 관찰 순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대충 들어봐도 접종 맞은 장병들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방 접종을 받은 장병들은 기본적으로 14일 동안 격리가 아닌 예방적 관찰이 진행이 됩니다. 1차 검사가 음성이 나오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어도 14일 동안은 꼭 예방적 관찰은 지침상 해야 합니다. 역학적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방적 격리까지도 지휘관 판단 아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4일간의 예방적 격리와 관찰 그리고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서 또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예방적 격리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격리 대상이 아닌 자와는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1인 격리 중에는 생활관, 식사, 화장실 등을 단독으로 이용하고 타인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네. 건재 단위 휴가를 시행한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 집단 격리가 시행이 되는데 격리자들만의 생활 공간 내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대들의 경우 휴가 복귀자 생활관이 따로 구성이 돼서 집단 격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생활관 내에서도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고 생활관 내에서 공간 분리 방법을 강구해서 각자의 개인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이 경우에는 부대별로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죠. 또 부대 여건에 따라서 세부 방법을 정해서 최대한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예방적 관찰이라고 하는 부분 이어서 또 추가 설명해 주시죠. 네, 예방적 관찰의 기본 개념은 격리하지 않되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네. 14일간 1일 2회, 즉 이상 증상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 공용시설 이용 동선과 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 근무를 하기는 하는데 독립된 근무 공간을 제공하기는 게 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이유로 근무 공간에서 근무자를 포함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를 해야 합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방적 격리 또는 관찰자가 고립감이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부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신건강 활동과 진료 요건을 잘 보장해 줘야겠습니다.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매몰된다 하잖아요. 네. 말 그대로 격리된 장병들에 너무 매몰돼서 격리되지 않은 장병들이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도 사실 또 그렇죠. 포인트일 그 것 부분도 같아요.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격리 또는 관찰을 하면서 이제 2차 검사해야 되잖아요. 네, 2차 검사 해야죠. 네. 지자체 검사 지원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부대는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2차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검사와 마찬가지로 이런 여건이 어려운 일부 부대는 민간위탁진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네. 예방적 격리가 진행 중인 복귀자는 1주 격리 후 2차 검사를 하고 음성이면 관찰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방적 관찰자 역시 1주 경과 후 2차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군별 부대별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서 국방부에서는 부대 여건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복잡하죠. 복잡하고 이 관심이라든가 어떤 네. 부분에 대한 상당히 주의 이런 것들이 집중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내용들 사실 뭐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는 잘 실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렵죠. 네, 그렇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좀 이런 말을 제가 여기서 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4차 대유행 속에서 나를 지키고 부대를 지키는 일이 결국에는 군 고유의 임무인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야전부대 간부님들이나 장병들 모두 힘들겠지만 잘 지켜서 이 상황을 모두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잘 들어봤고, 자, 오늘 마지막 내자는 어떤 걸로 준비해봤습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자 형설지공입니다. 형설지공. 네, 그렇죠. 오랜만에 한자어가 이렇게 또 네, 나왔네요. 사자성어로 오늘 또 네. 준비를 해봤는데 네.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서 공부를 하며 이룬 공우를 일컫는 말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노력하면 고생 끝에 행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야전 부대의 상황이 딱 이렇지 않나 제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만간 행복이 오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형설지공으로 내자 정했습니다. 네, 최근 했던 내자로 말해요 중에서 가장 가슴 따뜻한 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청해부대원의 80%가 넘는 인원들이 집단 감염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자, 과정이야 어찌됐건 간에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름 한다고 했는데 구멍이 뚫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애정 어린 비판이 어울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험한 곳에서 임무에 헌신하다 감염된 청해부대 34진 이제 300여 명을 기다리는 것은 오롯이 위로와 경의의 박수여야 하는데 속히 바이러스 털어내고 문무대왕함에 다시 오르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매거진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